네, 안녕하십니까. 오비스트 황주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목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께 평택, 그 중에서도 이 서평택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부터 바로 한번 보시면 소액 토지 투자, 이 서평택에 집중하세요 라고 이제 잡았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이 소액과 또 토지 투자 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을 하나 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몇 시간이 되어도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소액 투자 지역을 좀 결론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길게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다가 미리 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결론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액 토지 투자, 또 토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서평택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서평택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 이제 서평택 개발을 통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개발을 보기 전에 이 평택 도시 기본 계획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서울에도 2030 도시 기본 계획이 있죠. 거기는 이제 3도심, 7광역, 12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서로 상생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3도심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양, 도성, 여의도, 영등포, 강남, 이러한 우수한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상생 발전시키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평택도 그런 도시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은 2035 평택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그 안에서 2도심 3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도심이 어딘지 평택을 한번 보게 되면, 먼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이제 고덕 지역이 행정문화 도심으로서 한 곳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이 서평택이 있습니다. 이 물류 관광이 중심이 되는 서평택이 또 이제 평택의 2도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머지는 연계해서 이렇게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을 하나의 그냥 서울로 본다라고 하면, 이 2도심이 결국 서울로 따지게 되면 한양, 도성, 여의도, 영등포, 강남과 같은 그러한 우수한 지역들 중에 한 곳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택 중에서도 이 도심 위주로, 2도심 위주로 한번 봐야 되고, 이미 고덕 같은 경우에는 많은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 서평택에 대해서 더욱더 집중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평택이 그럼 진짜 과연 이렇게 물류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과연 이 평택의 하나의 축의 중심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평택에, 지금 서평택 쪽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개발 지역들입니다. 계획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이 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들을 표시해 놓은 곳들인데, 사실 이런 지역들 말고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역들까지도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사실 이 지역들만 해도 지금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다 설명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숲을 좀 볼 수 있도록 좀 알려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좀 핵심적인 부분들만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될, 이제 눈여겨봐야 될 그런 핵심 지역이 바로 이 관광 물류의 중심이 되는 이 평택강 개발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평택강은 기존의 외항이라든지 포승지구 국가산업단지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또 열심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자, 이외에 지금 새롭게 지금 약 600만 평 정도를 지금 새롭게 매립을 해서 지금 건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안에는 국제 크루즈 여객 터미널, 그리고 1종항만 배후단지, 2종항만 배후단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가장 핵심은 바로 이 2종항만 배후단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순차적으로 하나씩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국제 크루즈 여객 터미널은 말 그대로 이제 국제 크루즈 여객 터미널입니다. 완성이 되게 되면 무역뿐만 아니라 또 많은 해외 관광객들의 또 발길이 또 이 지역으로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이제 1종항만 배후단지는 약 120만 평 정도를 매립해서 만드는 대형의 업무타운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 지금 1-1단계 구간은 완료가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했고, 나머지 구간도 지금 순차적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또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 또 많은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또 그만큼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이종항만 배후단지를 이제 핵심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종항만 배후단지는 항만도시를 만드는 곳입니다. 일종항만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 주거와 상업은 기본이고, 뭐 관광의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뭐 컨벤션 센터, 뭐 관광 해양 스포츠 시설, 또 의료 시설, 뭐 이런 것들을 갖춘 이제 항만도시를 이제 건설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일종항만에 근무하는 뭐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국내에 있는 여러 관광객들, 그리고 이렇게 국제 크루즈 여객 터미널을 통해서 들어오는 또 해외 관광객들도 또 이종항만 배후단지로 와서 그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시설들을, 또 관광 시설들을 그렇게 즐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뭐 강변이라든지 바다가 보이는 뷰를 이용해서 더 짓는 곳은 더욱더 활용 가치가 높고 또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되는 것을 또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런 이종항만 배후단지도 우리가 이제 관광의 또 중심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바로 옆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평택고 관광단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한번 실제로 가보시게 되면 뭐 공연장, 뭐 자동차 극장, 또 이런 뷰를 이용한 뭐 여러 카페와 맛집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말에도 사실 주차할 곳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지역인데, 자, 이 지역을 이제 새롭게 다시 개발을 하기로 2월 달에 이제 확정고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면 이제 5성급 호텔과 함께 뭐 테마파크, 또 워터파크,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관광시설, 놀이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기게 됩니다. 계획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20만 평 정도가 이렇게 또 생기게 되면, 자, 이름처럼 평택고 관광단지, 자, 이름에서 보일 수 있듯이 뭐 주변 지역 사람뿐만 아니라 또 역시나 많은 그런 또 국내인들, 또 많은 외국 관광객들도 이곳으로 와서 또 그런 문화적인 여가 생활들을 또 즐길 것으로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한번 보시게 되면 바로 위에 이 현덕지구가 있습니다. 약 70만 평 정도를 이제 개발하는 곳인데, 얼마 전까지 이제 사업 시행자 지정 취소 소송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경기도가 이제 사업 시행권을 이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덕지구는 약 70만 평 정도를 차이나타운으로 개발을 하는 곳입니다. 자, 그 중에서 반이 이제 상업지인데, 우리가 서울 명동에서 보면 뭐 얼마나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있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서평택에도 그런 더 큰 규모로 이렇게 차이나타운이 이제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런 곳에는 우리가 뭐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문화시설들이나 또 관광시설들이 생기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생기면 또 마찬가지로 뭐 관광객들, 국내 관광객들, 또 평택 사람들, 또 여러 해외 외지인들도 이곳으로 또 끊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이종항만 배후단지, 또 평택고 관광단지, 그리고 이 현덕지구, 이 세 가지가 이제 관광의 중심이 되는 그런 핵심적인 지역들인데, 뭐 평수도 뭐 적지 않은 면적이 엄청난 면적들이죠. 사실 이거 외에도 뭐 강변도로를 따라 개설하는 뭐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뭐 평택고 휴게소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있지만, 뭐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지금 굉장히 큰 규모의 지금 관광단지이고, 충분히 뭐 여러 지역에서 인구를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단지들이다. 그래서 평택의 2도심 중에 관광 물류 그런 도심으로 발전을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에 맞게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 충분히 앞으로 그런 모습들이 기대가 되는 곳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또 관광 지역들이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옆에 보시면 지금 많이들 아시는 이 주한 미군 기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면적이 좀 작아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이 면적이 약 여의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 면적에 지금 주둔하게 되는 병력 숫자가 4만 5천 명입니다. 실질적으로 뭐 가족들이나 뭐 관계자들까지 하게 되면 더욱더 많은 숫자가 이 미군 기지로 인해서 서평택 쪽으로 유입이 되게 되죠. 근데 이런 많은 병력들이 당연히 이제 뭐 여가 생활, 문화 생활, 또 스트레스를 풀 곳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용산을 한번 보게 되면 뭐 이태원 쪽에, 그리고 예전에 또 강남까지도 뭐 얼마나 많은 뭐 저녁에는 뭐 미군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평택 쪽에는 지금 그런 시설들이 없습니다. 자, 있어도 지금 안정 게이트 앞쪽에 이렇게 안정리 상업지 쪽에 로데오 거리라고 해서 뭐 지금도 이제 쇼핑몰도 짓고 있지만 그 로데오 거리에 뭐 이렇게 작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뭐 먹거리라든지 뭐 판매 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고, 뭐 클럽이나 뭐 술집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규모도 작고 몇 개 되지도 않고, 또 내국인들은 출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한번 실제로 현장을 가셔서 한번 미군들이 그렇게 즐기는 것을 보면 굉장히 답답해하는 그런 표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당연히 이런 미군 기지를 유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또 계획이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아까 처음 설명드린 이런 관광단지를 갖추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 속에 자,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까지 다 오려면 당연히 접근성도 쉬워야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오려고 하면 이렇게 아래쪽이든 위쪽이든 이렇게 돌아서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개통이 된, 지금 장수교차로부터 이 신항터널까지 개통이 된 이 평택고 횡단도로와 지금 공사 중인 이 평택고 국제대교가 이제 연결되게 됩니다. 이 평택고 국제대교가 이제 올해 말이면 이제 완공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미군기지 앞에서부터 이렇게 평택고 횡단도로가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자, 이 도로를 따라오게 되면 이제 미군기지에서부터 이런 관광단지 지역들까지도 한 15분, 20분이면 충분히 도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이 국제대교와 평택고 횡단도로가 앞으로 미군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주 동선이 또 되는 또 중요한 도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광단지가 미군기지가 아니더라도 많은 인구를 유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제 미군들까지 같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되면 더욱더 많은 그런 인구 유입 부분에서 힘을 받고 앞으로 그런 발전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자, 이외에 이제 한번 보게 되면 평택항 위에 바로 이 포승지구가 있습니다. 이 포승지구는 한 60만 평 정도 되는 대형의 업무타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기반시설 공사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올해 가을이면 이 60만 평을 둘러싸고 있는 이 펜스가 이제 거칠 예정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분양을 받았던 외국 기업, 또 자체적으로 MOU를 체결한 또 기업, 또 그리고 수의 계약을 한 국내 기업들이 이렇게 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업무타운이 완공이 되게 되면 또 바로 건너편에 있는 평택항의 일종항만 배후단지와 또 연계를 해서 더욱더 또 인구 유입 부분에 있어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또 사업지입니다. 자, 이 위쪽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안중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안중 지역은 이렇게 많은 인구 유입이 되는 곳에 또 그런 인구들을 위해서 또 배후도시 역할을 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안중 송담지구는 이미 마무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 그 옆에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화양지구가 있습니다. 이게 또 작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의도 크기의 신도시입니다. 이제 구역 지정 후에 11년 만에 드디어 이제 착공에 들어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만 평이 넘어가는 대규모의 이제 신도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면적이 이제 곧 착공이 들어간다. 자, 그래서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게 되더라도 이렇게 거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이런 서평택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서평택이 관광 물류의 중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부분이 가능하게 해주는 바로 또 호재가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는, 내년에 개통 예정되어 있는 이 서해선 복선전철 안중역입니다. 이 서해선 복선전철은 지금 충남 홍성을 시작을 해서 평택을 지나서 화성 송산까지 이어지고, 그 노선은 다시 지금 개통이 되어 있는 원시 소사선과 연결이 되고, 그 노선은 다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소사 대곡 소사선이죠. 그래서 김포공항을 지나서 고향 대곡까지 이어지는 대곡 소사선과 또 이어지면서 다 완성이 되게 되면 지금 서해를 가르는 이런 철도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중에서도 이 안중역 같은 경우에는 이 철도 물류 무역의 또 거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철도 물류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깁니다. 그래서 역사 규모도 지금 이 서해선 복선전철 중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로 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주변 지금 역세권 개발도 지금 굉장히 또 뜨거운 그런 호재 중에 한 가지죠. 그래서 이 서해선 복선전철이 이제 안중역이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되게 되면, 이제 신안산선과 연계하게 되면 서울 안에서도 사실 이제 1시간 정도면은 접근할 수가 있고, 또 급행을 이용하게 되면
한 35분 정도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광단지를 위해서 이렇게 서울권에서도 쉽게 또 내려올 수 있는 교통망이 갖춰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더더욱 더 이제 접근이 쉬워지고 또 인구 유입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좀 힘을 받게 해주는 또 그런 중요한 이런 교통의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뭐 제2의 서해안 고속도로라고 하죠. 이제 평택과 뭐 부여 익산 간 고속도로, 그리고 이 고속도로에 또 이렇게 만들어지는 평택호 휴게소,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 클러스터 이제 또 예정이 되어 있죠. 자동차 클러스터도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런 철도, 뭐 항만, 도로, 그리고 인구 유입, 뭐 이런 부분에서 다 이제 서평택 쪽으로 집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곳을 눈여겨봐야 되고, 이런 곳에 투자처를 또 잘 찾아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역에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그럼 소액 투자 지역이 그럼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또 투자를 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런 지역들 주변에 가보시면 우리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금액이 낮더라도 평수가 크고 또 이미 주변에는 땅값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또 기회를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좀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뭐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들 말고 조금 눈에 싹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까? 한번 보시면 지금 이렇게 위치는 개발들 딱 중심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뷰를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있지만 아무런 표시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부분, 대안리와 이 신왕리 지역입니다. 표시를 한번 해보면 바로 이 지역들이죠. 자, 이 지역은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호재들 중심에 있고 이렇게 뷰까지 활용할 수 있는 곳이면서 지금 아무런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개발에 대한 표시가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보시면 앞으로 지금 시점이라도 여러분들이 이 토지 투자를 통해서 충분히 차익을, 또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지역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런 지역들이 개발을 못했냐? 그런 것은 아니고, 자, 지금 보신 이 평택호 관광단지가 원래는 이렇게 대안리와 신항리 지역을 함께 개발을 하겠다고 같이 이제 묶여있던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을 2월 달에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공간리만 개발을 하겠다고 확정고시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대안리와 신항리 지역은 자연스럽게 이제 해제가 되면서 이제 누구나가 이제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지가 이제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눈을 여겨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지금 빠르신 분들은 이 미군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될 이 평택호 횡단도로를 접한 곳을 따라서 지금도 현장 가보시면은 뭐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분들도 지금 시점이라도 놓치지 말고 이 지역들을 꼭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지역과 다르게 또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을 줍니다. 뭐 그 중에서도 뭐 평택시에서도 돈을 투입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토지 자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아주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더 줍니다. 그 이유는 뭐 그동안에 이제 뭐 재산권 침해를 많이 받았죠. 이제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자,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역으로 이제 지정을 하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25%씩이나 더 주는 지역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볼 때나 이제부터 개발이 가능한 시점으로 볼 때나 또 주변에 이렇게 개발로 진행되는 지금 상황들을 볼 때나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소액으로 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도 서평택 안에서도 이렇게 눈여겨서 투자를 할 지역이 바로 이 신항리와 대안리 지역이다. 그래서 이 지역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토지 투자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뭐 서평택에 대한 개발,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만 보시면 사실 모르실 겁니다. 뭐 모르실 수밖에 없죠. 이제 지도로만 보시게 되면.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이제 숲을 좀 보시고 크게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각각 지역의 좀 핵심적인 지역들이 현재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또 제가 설명드렸던 이 영상 한번 보시면서 또 이게 매치를 한번 시켜 보시면서 이런 투자 지역들을 또 잘 한번 선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부 영상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